때는 2007년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소도시인 페루자에서 잔혹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21살 영국 출신의 여대생 메러디스 커처로 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살인사건 발생 나흘 뒤 3명의 살해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룸메이트로 미국 출신의 교환학생인 아만다 녹스와 녹스의 남자친구였던 이탈리아 출신의 라파엘 솔레시토, 또 다른 용의자로 녹스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선술집의 주인인 패트릭 루문바였습니다. 수사 초기에 녹스가 용의자로 지목한 패트릭 루문바는 며칠 뒤 범행 당일 알리바이를 입증하면서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습니다. 한편 녹스와 솔레시토의 알리바이와 진술들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사건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꺼져 있었으며 다음날 아침 녹스가 청소도구를 산 정황이 파악되었고 전날 밤 컴퓨터로 함께 영화를 봤다는 증언과 달리 그날 밤 컴퓨터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피해자 커처의 브레이저 끈에서 솔레시토의 DNA가 발견되었고 솔레시토의 집에서 발견한 살해도구로 추정되는 칼 손잡이 부분엔 녹스의 DNA가 칼날 쪽엔 피해자인 커처의 DNA가 발견되면서 확실한 용의자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여러 개의 동일한 DNA는 다른 사람을 가리켰는데요. 그는 마약상인 코트디 부아로 출신의 루디 게데로 이 사건의 새로운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를 봤을 때 루디 게데의 단일 소행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으로 이탈리아 검찰은 녹스와 일행의 집단 성관계 거부로 인한 살해로 보인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자 이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미국에서 온 금발의 대학생이라며 녹스에게 관심이 집중되었고 사건의 초점은 녹스에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그녀를 녹시 폭시라는 별명과 함께 변태행위 살인사건, 아름다운 살인마 등의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 이탈리아, 영국, 미국 전역을 들썩였습니다. 체포 이후 총 4번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2년 후인 2009년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결과 일관성 없는 증언과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려 녹스는 징역 26년, 솔레시토는 25년, 게데는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뒤 아만다 녹스 측이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미국의 자국민 보호법을 주장한 녹스의 가족들은 법의학 전문의들을 이탈리아에 파견하였는데요. 전문의들은 이탈리아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하였다며 피의자들의 DNA를 검출한 것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40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방호복과 장갑, 현장 등 오염에 취약한 상태였다며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2심 재판에서 DNA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4년여의 구금에서 벗어나 석방된 녹스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당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이탈리아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2013년 이탈리아 피렌체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모두 녹스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집단 성관계 및 살인사건이라 보여지고 사건 발생 초기에 거짓 증언으로 수사원 선을 빚은 점, 이후 언론을 이용한 동정심 유발 등을 빌미로 미국인 보호법을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녹스에게 1심보다 높은 28년 6개월형의 중형을 선고했고 솔레시토에게는 25년, 게데에게는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시 뒤바뀐 결과 속 전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2015년 이탈리아 피렌체 대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대법원은 피렌체 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DNA가 묻어 있었지만 녹스와 솔레시토의 것만 부각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등 결정적으로 증거 불충분 사유가 돼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커처의 살인사건은 루디 게데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아만다 녹스는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서전을 출판하였고 현재는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도우며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솔레시토는 인터넷 기업을 설립하였고 이탈리아 방송국의 범죄 소재의 방송 자문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과는 별개로 부실한 수사를 한 검찰의 무능, 온갖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으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 이탈리아 유학생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피해자의 죽음과 유족의 억울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